3. 주의력과 지각력 미세 조정하기. 삶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고 있고 따라갈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력과 인식을 미세 조정하는 힘을 탐구하고 초점과 집중력을 제어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산만함이 어떻게 주의와 지각을 방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산만함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실용적인 전략과 연습을 통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순간에 몰입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모든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인식의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하고 몰입의 기술을 마스터함으로써 성공을 경험하십시오. 1. 주의력과 인식력 높이기. 주의력과 인식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를 숙달하면 더 집중하고 생산적이며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는 의도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행위이며 지각은 그 대상을 이해하는 행위입니다. 두 기능의 이점을 활용하려면 두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는 특정 대상이나 작업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포함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그것은 외부 영향에 의해 산만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특정 자극이나 생각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지각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과정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대상, 사건 또는 개념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이해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의와 지각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에 집중하면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또한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주의를 집중하기가 더 쉽습니다. 주의와 인식의 힘을 모두 활용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력과 지각력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대, 동기, 맥락, 초점 등이 포함됩니다. 예상은 주의를 기울이고 무언가를 인식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에 얼마나 집중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또한 여러분이 어떤 것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이해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면 깨어있고 몰입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집중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맥락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점이 필수적입니다. 주의가 쉽게 산만해지면 주의력과 인식이 모두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와 지각은 다양한 일상 활동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읽고 있다면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그 의미를 인식해야 합니다. 요리를 하고 있다면 요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지시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를 인지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경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 중이라면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산만함 이해 및 영향 제한 방법. 산만함은 우리가 완료하려는 작업에서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 대화, 화면과 같은 신체적 산만함일 수도 있고 걱정, 불안 또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산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산만함이 주의와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만함은 당면한 작업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주의와 지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중력 문제를 일으키고 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주의가 산만해져서 스트레스 수준, 피로도가 증가하고 전반적인 업무 성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산만함의 예로는 소음, 대화, 화면 전화, TV, 컴퓨터, 주변 환경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산만함의 예로는 걱정, 불안, 스트레스 및 기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산만함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에는 산만함이 없는 환경 조성, 규칙적인 휴식, 멀티태스킹 피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방해 요소를 제한하려면 방해 요소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적 및 청각적 입력과 환경에서의 물리적 움직임의 양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특정 작업 공간 지정, 경계 설정, 대화 제한, 화면 및 기타 자극에서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눈과 마음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는 화면과 다른 산만함에서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스트레칭, 눈의 휴식, 호흡에 집중하기 위해 몇 분 동안 직장이나 화면에서 벗어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당면한 작업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태스킹을 피하는 것이 산만함의 지속적인 영향을 제한하는 데 중요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작업 성능을 저하시키며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대신 단일 작업이나 활동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머물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면한 작업에 계속 집중하고 주의가 산만해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만함이 어떻게 주의와 인식을 방해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잠재적인 산만함의 원인을 식별하고 이러한 산만함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주의와 인식을 미세 조정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집중하고 명석하고 생산적이 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주의력과 지각력을 높이려면 산만함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산만함은 소음, 대화, 화면 및 활동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발생합니다. 이것들은 탈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산만함의 주요 원인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만함을 최소화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만함은 우리의 집중 능력을 방해할 수 있으며 깊고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산만함의 수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달성하는 데 에너지와 자원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만함의 주요 원인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전화, 컴퓨터, 텔레비전, 대화와 같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부 요소는 분명한 반면 주변 소음이나 행인과 같이 보다 미묘한 요소도 있습니다. 주의력과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이러한 원인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만함의 주요 원인이 파악되면 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정된 공간이나 모든 화면이 꺼지고 대화가 제한되는 기술 휴식과 같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음 제거 헤드폰이나 백색 소음 기계를 설정하여 주변 소음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산만함이 없는 환경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모든 화면과 대화가 금지된 지정된 공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산만함이 없는 환경의 다른 예로는 모든 화면을 끄고 대화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한두 시간 동안의 기술 휴식이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매우 달래고 차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속을 산영상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산만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집중력과 생산성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산명상과 마음챙김. 명상 연습은 집중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주는 명상의 한 형태로 자신과 주변 세계를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챙김은 또한 불안을 줄이고 감정 조절을 증가시키며 더 큰 평화와 자기인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명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이드 명상, 호흡인식 명상, 만트라 명상 및 시각화 명상이 포함됩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필요와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명상 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기법을 선택할 때 자신에게 맞는 기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 범위를 좁힌 후에는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연습에 전념하기 위해 매일 특정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하루 종일 더 짧은 시간 동안 연습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습과 관련하여 세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해지면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인정하고 지나치게 하고 다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명상 외에도 집중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많은 운동과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와 같은 신체 운동은 자신의 몸과 몸의 움직임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신적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하는 등 작업 환경을 바꾸는 것도 정신적 피로 예방과 에너지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의 힘은 집중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음악이 인지 성능을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기악, 느린 템포의 음악은 작업하는 동안 듣기에 좋은 옵션입니다. 사속도 조절하기. 관찰할 때 속도를 늦추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무언가를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더 나은 이해를 얻고 사물을 더 정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의 예로는 자연에서 동물 관찰, 별 관찰 또는 주변 환경 관찰 등이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데 있어 내부 및 외부 산만함을 모두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산만함은 발생하는 생각이나 감정의 형태로 올 수 있는 반면 외부 산만함은 소음, 대화 또는 화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만함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를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초점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호흡 운동이나 의식과 같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깨어있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 운동의 경우 호흡에 집중하고 1부터 4까지 세고 4부터 1까지 다시 내려가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언하기 할 일 목록 작성 또는 일지 작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논의된 전략을 연습하는데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집중력과 집중의 힘을 활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술과 습관을 통해 몰입의 달인이 되어 생산성과 성공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거나 결론에 도달하려고 할 때 시간을 들여 정확하고 최선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과정은 또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 환경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단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더 염두에 두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출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인식하고 그 순간에 있을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더 주의 깊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할애하면 선택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어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더 명확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도를 늦추면 현재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 정확성과 결과가 향상됩니다. 속도를 늦춰야 하는 활동 중 하나는 새, 곤충 또는 기타 동물 등 자연에서 동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동물을 관찰하면 그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휴식을 취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간을 들여 선택사항을 고려한 후에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속도를 늦추는 것 자체가 유익한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웰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확성과 집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이해와 정확성 향상에서 명확성과 집중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환경을 관찰하고 선택사항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을 염두에 두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기술을 연습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현명하게 대응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현재 상태 유지 및 경고하기.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성공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 순간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 자기인식과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마음챙김 호흡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서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할 수 있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호흡과 폐와 위를 채우는 공기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1020분 동안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호흡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글쓰기가 한 예입니다. 생각과 아이디어를 적어두면 패턴을 식별하고 명료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가와 같은 신체 활동은 집중력과 주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 악기 연주 또는 정원 가꾸기와 같은 다른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을 만드는 것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경계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통제할 수 있다 또는 나는 능력이 있다와 같은 확언을 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일 목록을 작성하면 작업을 계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시간을 내어 자신과 목표에 집중하면 마음챙김을 유지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숙달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며 성공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음챙김 호흡을 연습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고 현재에 머무르는 데 도움이 되는 의식을 만드는 것은 모두 자기인식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을 습득하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 우리는 주의와 지각이 함께 작용하는 방식, 집중력과 집중에 대한 산만함이 미치는 영향, 산만함을 줄이고 주의력을 높이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관찰하는 동안 속도를 늦추는 것의 이점과 주의와 인식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연습과 헌신을 통해 주의력과 인식을 미세 조정하여 인식을 높이고 인지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지각력을 향상시킬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수준의 성공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면과 헌신을 통해서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저자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집중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몰두하는 등 다른 중요한 요소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성찰이 성공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사람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들이 실수로부터 배우고 어떤 전략이 효과가 있고 어떤 전략이 효과가 없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깊은 몰입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몰입은 활동이나 작업에 완전히 참여하고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명확성과 집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하루 종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이 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동시에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멀티태스킹은 집중력 상실로 이어지고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집중할 한 가지 작업을 선택하고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면과 헌신만이 성공의 유일한 열쇠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깊은 몰입 활동에 참여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하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새로운 수준의 성공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전략입니다. 이 영상은 미래 역량을 늘리고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스핀셀링 국제공인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으로 18년 동안 70개 다국적 기업 셀러 대상으로 진행한 세일즈 강의를 한국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인사이트 셀링은 수만 명의 셀러들이 수강한 강의입니다. 지금도 삼성생명 FC들이 13월 차가 되면 필수적으로 듣는 강의입니다. 인사이트 셀링 동영상 과정 핵심 요약본은 48차 시 총 8시간 분량으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의 원고를 정리하여 핵심 내용만 줄여서 83페이지 분량으로 만든 요약본입니다. 동영상으로 학습한 세일즈의 성공 비법을 텍스트 요약본으로 다시 복습할 수 있어 여러분의 세일즈 역량을 개발하고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역량 AI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총 48차 시 영상을 순차적으로 학습합니다. 두 번째, 영상 아래의 영상에 대한 교육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배우거나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반드시 현실에 적용하여 실행 계획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모든 교육 영상 차시에서 댓글을 남기고 캡처하고 모든 댓글을 볼 수 있게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확인하고 요약본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소장하며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읽고 학습하여 여러분의 고객 상담력과 세일즈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실행할 때입니다.